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던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신 기자, 지난번엔 집시법 관련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일단 구속 사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젯밤 11시쯤에 서울중앙지법이 선거권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도주 우려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전 회장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미 피선거권이 잃은 상태였는데 네. 또다시 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투본 총괄 대표죠, 정광훈 목사가. 예. 근데 범투본이 구속과 상관없이 29일과 3월 1일 집회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영장 심사 전후로 취재진에게 또 3월 1일 이후에 다시 소명하겠지만 3.1절 집회만큼은 한다.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을 받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요, 이런 어떤 그 정광훈 그 한기총 대표회장의 이런 어떤 3.1절 집회 얘기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요. 또한 이제 관련돼서 지지하는 정치 세력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죠. 예.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좀 추정이 다르지만요. 분명히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과 그 네.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아주 협의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반대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네. 지금 뭐 황교안 대표도 이미 회의에서 이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전 대규모 집회 자제해 달라. 직접 언급까지 할 정도로 이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정광훈 목사가 계속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정광훈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계속 집회는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분들이 정광훈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열심히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갈리는 의견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뭐 우리공화당 여러 보수 진영 특히나 이제 극렬 극우라고 예. 말하는 그 보수 진영의 분들이 조금 지금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보면은요, 이 대규모 집회에서 던지는 거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 어떤 지방선이 던지는 메시지를 노리는데 도모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저럴 때는 코로나의 어떤 감염 위험성 어떨 것인가 생각한다면 정광훈 대표 회장이 말하는 이런 어떤 집회, 대규모 집회 부작용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게 오히려 야외에서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주장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는 거는 정치적 탄압이다.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압도할 정도로 그러면 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건강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장시간 같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 말씀하시는 대로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네. 야외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소리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말이 서로 섞일 수 있고 그리고 고령자들이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러면은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게 국민적인 합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저는 지금 향후 감염법 관련된 법 개정에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권고 조치를 하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향후에 법을 개정한다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집회나 이런 모임을 어떻게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근데 지금 합니다. 뭐 현행법상 이제 감염법에 따르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실효화시키자는 어떤 지적이 네.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요, 뭐 강행할 경우 이런 집회를 강행할 때는 고발 수사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원순 시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보건소장들에게 이 선별 진료소를 찾는 누구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실효성 부분은 분명히 높은 건가요?
예, 뭐 심정적으로는 뭐 전 국민을 전수 검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의료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학적으로 뭔가 검사를 한다고 할 때는 의학적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유증상자 중심의 검사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 완화되고 있는 그 적응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여행력이나 아니면 접촉력이 있어야지 검사를 했는데 네. 지금은 단순한 감기 증상이더라도 검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증상이 없는데도 내가 불안해서 검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전수조사가 가능하려면요. 의료 자원이 풍부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부분이 그 교총 네. 그 회장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걸로 확인된 사람이 약간의 감기 증상도 있어서 그래서 서초구에 보건소를 갔대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니면 악수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접촉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라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박원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검사 대상을 좀 늘리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 보건소에서는 이 사례정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걸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는 우한에 갔다 왔느냐 아니면 그다음에 넓혀서 후베이성을 다녀왔느냐 중국에 다녀왔느냐 그다음에 의심 증상이 있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 정의가 굉장히 넓혀져 왔거든요. 점점 더 네. 이제 거기에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걱정하는 분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박원순 시장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 혹시 못 오시거나 보건소에 이런 분들한테는 직접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첫 번째로는 의료진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뒷받침할 정도가 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된다면 사실 확대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거죠. 예,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의 특성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어떤 확진자와 또 중증 환자화되는 부분이 좀 더 저희가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 개인들이 수칙에 대한 거,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한 거는 뭐 열흘 전과 지금 같은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네. 기침 예절과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 손 씻기는 그 세 가지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전파가 됐을 때는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상대방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상시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기, 그리고 대중에 노출되는 거 최소화하기, 그래서 집회나 공연 이런 데는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